이제 토공사에서 맨 마지막 우리가 지정이다라고 하는 파트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정이다라고 하는 말은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지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좀 구분을 하죠. 자, 기초다라고 하는 말은 상부의 하중이죠. 이렇게 상부의 하중을 어디에다가 집안이죠. 집안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와 같은 구조체를 우리가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그와 같은 구조물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초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정을 배우는 거죠. 이 기초다라고 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쪽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모습들로 우리가 내용들로 시공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배제를 하면 될 거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정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쭉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지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지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 말뚝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말뚝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자맘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맘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키면 깊은 기초다, 그래서 심초 지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심초 지정은 이제 우물통이라고 하는 것하고 자맘이라고 하는 걸로 두 개를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지정도 잘 안 나오고요. 여기 심초 지정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말뚝이라는 거를 가지고 대부분 다 정리하는 게 지정에서 대부분 정리돼야 될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보통 지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심초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뚝 지정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는 계속해서 이어가서 세 번째 우리가 보통 지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보통 지정은 사용되는 개념 자체가 건물이 이렇게 보통 소규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질의 지반이 깊이 있어도 크게 이렇게 내려온 하중이 적을 때 보통 사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정과 병행해서 사용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초 하부에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들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보통 지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이름들이 쭉 결정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잡석 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잡석 지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잡석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크기가 저렇게 막 생긴 돌입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게 아니라 둥글기도 하고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보통 그러죠. 뭐 우리가 사전적 어원으로 보면 보통 20에서 30cm 정도의 막 생긴 돌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정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생긴 돌을 이렇게 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파죠. 이렇게 땅을 팠을 때 이렇게 파면 경사탑파기라고 했어요. 땅이 아무래도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원래 있는 상태보다는 약간 느슨한 상태로 되겠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돌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림상으로는 저렇게 일정한 크기를 갖다 그리지만 크기가 막 생긴 돌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잡석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잡석은 저렇게 깔고 나면 일단은 요 지표면을 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완된 지표면을 다진다라고 해서 저렇게 지표면을 다지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 비가 오면 요 사이로 어떻게 돼요? 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기가 우리가 배수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잡석을 깔고 나면 윗면이 굉장히 울퉁불퉁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작은 자갈을 이렇게 쭉 깔아줘요. 요건 자갈 지정이 아니고 이렇게 깔아주는 자갈을 우리는 사춤 자갈이다 라고 하는 말로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면을 조금 더 평평하게 저렇게 만들어줍니다. 보통 적산에 가면 이 사춤 자갈은 잡석량의 30% 정도로 계상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까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잡석 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잡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갈 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럼 뭐예요? 이 잡석 대신에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조금 더 작은 돌을 사용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모래지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 모래지정. 이거는 이제 재료만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손쉽게 저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네 번째 우리가 긴 주춧돌 지정.
우리가 주춧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땅에 놓여지는 건데 길게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길게 생긴 돌들을 갖다가 쿡쿡 박아줘서 약간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지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섯 번째로 가서 우리가 버림 콘크리트. 이 버림 콘크리트 지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이제 밑창 콘크리트다라고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는 혼자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정하고 대부분 다 어떻게 병행해서 많이 써요. 잡석 지정이 이렇게 깔리고 나면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면을 저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보통 우리가 1대 4대 8 해당하는 콘크리트 배합비로 보통 저렇게 타설을 하는 것들을 버림 콘크리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통 보면 잡석이다, 자갈이다, 모래다, 긴 주춧돌이다 하는 것보다 위에 면이 평평하게 저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푸집을 내가 설치하기가 용이해요. 그다음 아울러 철근도 배근이 용이하고, 이거는 어떤 작업, 목매김에 해당하는 작업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치 작업도 용이하게 저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내가 구조체에 해당하는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 흙하고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섞이지 않게끔 차단을 해주는 저와 같은 역할도 하고요. 이거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서 제가 설명드려요. 이렇게 바깥방수의 바탕이 된다. 바깥방수의 바탕이 된다는 거죠. 여기 바깥방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방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지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구조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하실이 내부고 이렇게 여기가 지하실 외부죠. 외부. 그러면 방수층을 이 안쪽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건 안방수라고 그래요. 바깥방수는 외부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벽체는 땅이 넓을 경우에 내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해도 되지만 이 하부는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이렇게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여기다가 내가 뭐래요? 방수층을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수층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수층을 만들기 위한 바탕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보통 지정에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한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가서 우리가 여기 심초 지정이다라고 하는 걸 볼게요. 자, 심초 지정은 깊은 기초인데 얘는 우리가 말뚝에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서는 전부 다 장비가 땅을 파요. 근데는 우리가 특색이 인력으로 내가 땅을 파서 만듭니다. 사람이 땅을 파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 우물통 기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깊은 우물 기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에 한 1에서 1.2m 정도 되는 우물을 놓고 사람이 땅을 파죠. 파면 이만큼 얘가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가면 다시 놓고 계속해서 파면서 쟤를 쭉 가라앉힌 다음에 거기다가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잠암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 잠암, 잠수함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지상에서 지하 구조물을 만들어요. 지하 구조물 자체를 어디에서? 자, 지상에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는, 얘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를 우리가 잠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암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계략도를 그려보면 지하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뭐 저는 한 층짜리로만 그리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층, 복수의 층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땅을 파가지고 저걸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외부와 이 내부가 공기가 이렇게 소통이 되게 만들면 이거를 우리는 개방잠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개방잠암이다 라는 말을 쓰고, 그렇지 않고 여기를 밀폐시켜 버리죠. 밀폐시키고 위에서 이렇게 해서 압력을 내가 가해요. 이걸 우리가 용기잠암이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저 용기잠암을 우리가 활용하는 이유는 이 하부에서 이렇게
지하수와 같은 것들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용기자망으로 해서 압력을 갖다 집어넣고 그 지하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쟤를 가라앉히는 그와 같은 방법이니까 이런 정도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물론 이거를 공법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가자 그러면 정리할 게 많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아마 우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뭐 필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사시험에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문제로 되지는 않을 거니까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